자, 자바 기초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바에 대해서 어떤 것도 공부한 적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바 책을 한번 봤으면은 앞쪽부터 쭉 진행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변수가 맨 먼저 들어가죠. 변수가 들어가고 자바가 어떤 언어인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들이 쭉 순서대로 쭉 들어갈 거예요. 뭐 객체 지향이 어떤 건지, if문이 뭔지, for문이 뭔지, while문이 뭔지 뭐 이런 것들 나올 거고 변수 안에서 뭐 숫자들이 뭐 실수하고 정수 나올 거고 문자열, 배열 리스트, 제너릭 맵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걸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자바 언어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JSP라든지 스프링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바 찔끔, JSP 찔끔, 스프링 찔끔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외부로 나타나는 모양만 우리가 좀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자바를 몇 달 동안 공부한 다음에 JSP를 몇 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을 몇 달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딱 나타내서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들면은 굉장히 허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자바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잠깐 보고 JSP도 그렇게 하고 스프링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자바 좀 두꺼운 책을 보고 들이다 파시면은 이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구체적인 걸 하나를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거기다 추가해서 집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처음부터 너무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에다가 모든 돈을 쏟아버리고 시간을 쏟아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바를 가지고 구구단을 만들 거예요. 자바를 가지고 구구단을 만들 건데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드시고요. 자바 프로젝트 이름은 자바2라고 할까요? 자, 자바 지난번에는 자바 1의 헬로우였고 오늘은 자바 2의 구구죠. 이거 꼭 10개를 안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 2의 구구 이렇게 해서 넥스트 하시고 피니시해서 두 번째 자바 2의 구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src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패키지 클래스 있는데 클래스 선택을 하시고요. 자, 클래스 이름에다가는 구구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이름도 하나 넣어볼까요? com. 루덴스. 구구단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패키지는 뭐냐 그러면은 얘는 일종의 자바에서 관리하는 그 파일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종의 폴더 역할이에요. 폴더를 만들어서 맨 아래쪽에 콤이라는 폴더 넣고 그 다음에 루덴스 넣고 그 다음에 구구단 폴더를 넣어가지고 맨 아래쪽 하부 쪽에 있는 구구단 안에 우리가 필요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소스들이 이 안에 이제 모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만들고요. 여러 개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 각각의 패키지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구구단 만들어서 넣고 하나는 로그 넣고 하나는 뭐 상가함수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패키지 안에서 필요한 클래스를 불러다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을 시킬 거니까 void main 들어갈 수 있게 얘를 체크 표시해 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나올 겁니다. 폰트를 조금 키워놨습니다. 자, 보기 좀 편하시도록 폰트를 좀 키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제 구구단을 우리가 하나씩 여기서 만들어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완전히 만들 수는 없을 거고요. 우선 두 개의 숫자를 넣고 두 개의 숫자를 2라는 숫자가 하나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2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고 얘를 곱한 결과값을 뭐라고 할까요? C라고 할게요. C에다가 2 곱하기 1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는 문장의 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 C를 보면은 여기는 딴 이상이 없는데 여기 C 밑에 빨간색 줄이 있죠. 에러 표시가거든요. 저 에러라는 것은 저 C는 변수인데 변수의 형을,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 앞에다가 int, C, 이 변수는 C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는 정수를 담는 변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자바에서 이 C라는 변수를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 만들면서 그 공간에는 정수만 저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C라는 값을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화면에 출력할 때 sysout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은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저 명령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엔 헬로 월드를 이렇게 쳤었는데 이렇게 헬로 월드를 치고 앞뒤로 인용보로 집어넣어 주면은 저 아래에 있는 글자들이 화면에 나오겠지만 오늘은 C라는 거 하나만 화면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out.println의 C 이렇게 해주면 자 역시 실행할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여기 run as 자바 어플리케이션 얘를 단축키로 Alt Shift XJ 이렇게 집어 넣어 주셔도 되고요. 혹은 한번 우리가 저걸 했으면 컨트롤 F11로 해서도 얘가 지금 가능합니다. 컨트롤 F11 누르면 여기 4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자, 다른 값들도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를테면 9단 9 곱하기 4는 해서 컨트롤 F11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36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 하나 집어넣는 건 됐는데 우리는 9구단을 지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9 곱하기 4 하나만 지금 출력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어떤 거 A를 넣고 여기다 어떤 거 B를 넣어 주려고 합니다. 자, A하고 B는 뭔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A는 역시 정수를 담는 변수다 이렇게 알려주고 B도 정수를 담는 변수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에서 C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여전히 빨간색 줄이 있네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A를 변수를 만들어 주기는 했는데 이 안에 어떤 값을 우리가 담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A에다가 2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B에다가도 2를 넣어주겠습니다. A에 2, B에 2. 지금 세미콜론은 항상 문장의 끝에 여기까지다 라는 이 마지막 표시예요. 그렇게 넣어주시면 A에 2, B에 2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A 변수, B 변수를 곱해서 C에다가 넣었으니까 이제 에러가 없이 잘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4라는 값이 잘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봤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만 보면은 좀 재미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건 9구단이에요. 자, 그러면 A하고 B가 계속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변수를 쓴 거죠. 변수를 쓴 거고 2라는 값 하나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2, 3, 4, 5, 6, 7, 8, 9까지 B 역시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집어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intc는 A 곱하기 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오는 값이 C라는 거 A 곱하기 B의 결과가 C에 담겼고 이 C를 화면에 출력을 해줬는데 자, 이 C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기 전에 이것이 A 곱하기 B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A 곱하기 B는 C 이렇게 해서 A 값 넣어주고 B 값 넣어주고 C 값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러면 이렇게 A라고만 해주면은 여기는 A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곱하기 표시는 문자열로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B는 원래 값이고 이것도 문자열로 이렇게 처리해주고 C도 원래 값이고요. 자, 그리고 이 사이는 플러스 표시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주면 자, 그러면 A 값 출력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표시가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문자열
여기서 여기까지 인용부 안에 있는 겁니다. 인용부 안에 있는 것만 붙여서 써줄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값을 써줄 거고, 플러스 때문에, 그 다음에 플러스 때문에 여기 equal 써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다음에 c를 써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 a 곱하기 b는 c,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a 혹은 b라는 값을 한번 조금 바꿔볼 텐데, 이때 우리가 포라는 이 반복문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a에다가 1을 넣어주고요. 위에서 a에다 2 넣어주는데 왜 여기는 a에다 1을 넣어주냐? 자, 위에 있는 a는 2라는 걸 우리가 무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a에다가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a가 10보다 작은 동안, a를 1씩 증가를 시켜주면서 이 안에 있는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할 거냐? 그러면 a가 1부터 시작해서 10이 되기 전까지, 자, 이걸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얘를 없애주고 a 곱하기 b를 c에다가 집어넣어 주겠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요, 아래쪽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1 곱하기 2는 2 곱하기 2는 3 곱하기 4 곱하기 해서 9 곱하기 2는 18까지 이렇게 결과값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 앞쪽은 쭉 됐는데 1 곱하기 2 곱하기 2, 3 곱하기 좀 순서가 약간 다른 것 같죠. 앞쪽에는 2, 1은 2, 2는 2, 3은 2, 4, 2, 5, 2, 6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구구단을 외죠. 자, 그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라는 반복문 안에다가 하나의 반복문을 다시 또 넣는 겁니다. 그래서 포 해서 이번엔 b에다가 2를 넣어주고요. b가 10 되기 전까지 b를 1씩 증가를 시켜줘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었던 포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b는 2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b, 2, a, 1 됐으면은 요 두 개는 사실은 의미가 없죠. 자,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한 거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쭉 블럭을 만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슬래시 키 오른쪽 시프트 키 옆에 물음표 키 아래에 있는 그 슬래시 그걸 누르면은 이렇게 토글이 되면서 한 번 하면은 주석 처리가 되고 한 번 더 하면은 주석이 해제가 됩니다. 자, 주석 처리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보면은 이 그림이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앞에 짝대기가 두 개 있으면 이 줄은 읽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자, 그겁니다. 이거는 이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A, B 변수만 만들어주고 B에다 2 넣어주고 그 다음에 B가 10보다 작은 동안 계속 1씩 증가를 시켜가면서 아래에 있는 거를 실행을 시켜라 라는 얘기예요. 자, 순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안 하고 얘를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괄호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실행을 시킨 다음에 b를 1을 증가를 시켜줘요. 증가를 시켜주고 그걸 10보다 작은지를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맞으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대로 쭉 실행을 시켜줘요. 그리고 다시 b를 1을 증가를 시킨 다음에 다시 이 조건을 확인을 해요. 만약에 이 조건이 더 이상 b가 10보다 작지 않으면, 자, 10이 돼버린 거죠. 10이 돼버렸으면은 여기 가서 아래쪽을 실행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2부터 10까지, A는 1부터 10까지, C는 A 곱하기 B에서 A, B, C 이렇게 화면에 이제 출력하게 해줬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A가 먼저 나오니까 1, A는 1이 되겠죠. 1 곱하기 2 이런 식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2, 1은 2, 자 2가 먼저 앞에 나오고 A가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B 곱하기 A는 C 타입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시켜주면은, 자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2는 2, 2는 4, 2, 3은 6 이렇게 쭉 해서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이렇게 제대로 화면에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구구단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따로 특별히 많은 걸 공부한 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자바 JDK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 안에 STS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화면에 우리 컴퓨터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클래스라는 거를,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메인이라는 함수가 막 만들어지게 해 놓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냥 이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쭉 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모든 컴퓨터 언어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그 안에 어떤 하나의 명령이 딱 주어졌을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반복하거나 뭐 건너뛰거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없으면 무조건 순차적이에요. 무조건 기본은 순차입니다. 자, A 만들고 B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하고요. B에다 2 집어넣고, 그 다음에 A에다 1 집어넣고, C는 A 곱하기 B를 해주고, 그 다음에 B, A, C 다 화면에 출력해주고 끝났죠. 끝났으면은 다시 여기로 가서 A에다 1 더해주고, 그 다음에 A가 10보다 작은지 검사하고, 검사해서 A가 10보다 작으면 다시 얘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이쪽으로 가서 얘를 실행을 시키고 ABC 화면에 출력시키고 끝났죠. 다시 이쪽으로 가서 A를 또 1 증가시키고 얘가 10보다 작은지 검사하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C에다 넣어주고 ABC 화면에 출력해주고, 이거를 쭉 반복을 한 다음에 끝나면은, 자 더 이상 A가 10보다 작지 않다, A가 10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 얘는 여기까지 실행이 된 거예요. 끝나고 여기 B를 1을 증가를 시켜준 다음에 B가 10보다 작은지 검사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 안으로 들어가죠. 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4에 A는 1이 다시 또 실행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A가 10이 됐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A가 10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다시 4, A는 1이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10보다 작은지 검사하고 쭉 진행을 하고 1 증가시켜서 A가 2가 된 다음에 얘를 쭉 진행을 해주고 3이 된 다음에 쭉 진행해주고, 그렇게 쭉 반복하다가 9에서 10이 되면은 더 이상 얘를 실행시키지 않고 건너뛰어서 이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위로 가는 거죠. 1위로 B가 1을 증가시켜서 10보다 작은지, 자 이제 B가 3이 됐어요. 4가 5, 6, 7, 8, 9, 10이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